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전일은 큰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기준선 관점에서 살펴보고 심리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파동은 240분봉으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240분봉에서 노란색 선의 지지를 받고 빨간색 선과 하얀색 선을 돌파하는 이 캔들이 가장 중요한 캔들이죠. 그래서 이 캔들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 기준선이 정비열되어 있고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도를 보게 된다면은 짧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수를 본다면은 길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선 매매와 같은 구조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를 배제를 하고 확률 높은 시스템 매매를 반복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감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구조적인 매매를 한다고 해서 매번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매매를 반복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금요일 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을 미리 시장이 반영이 되어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갔고 최대 저항 구간이 23,800까지 육박하게 되었죠. 그러면 지표 발표 이전에 벌써 23,800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지표가 발표나고 상승 슈팅을 감안한다면은 29,000과 29,000 위쪽으로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선을 23,960까지 확장을 시켰죠. 그리고 비농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고용이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하면서 경기 침체까지도 해석을 해야 하는 그 수준까지 안 좋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이 25pp 정도로 반영이 된 시장에서 50pp의 비컷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800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23,900까지 상승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의 예상 범위가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에 기준선을 위쪽으로 확장을 시켰던 것이고, 문제는 아래쪽의 매수 범위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스가 있었죠. 여기서 심리 부분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학습은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승에 대한 학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런 의무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장치를 해놨죠. 그 부분이 이제 보조지표가 되겠는데, 보조지표에서 가매수 영역이 강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고 240분봉과 60분봉이 가매수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최대 매물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추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지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상승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회원님은 29,000 위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기준선 매매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상승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된 상태에서 매매를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의 패턴이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학습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패턴이 변하게 된다면 우리네가 그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 상승으로 먹었던 수익 부분이 패턴이 변화되면서 대응을 적절하게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 먹었던 부분이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면 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트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 매매를 중지를 하시고 다음날 매매를 권장을 합니다. 이 학습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학습을 시켜야 되죠. 대상자가 믿음이 확고해져야지만이 사기를 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학습시키는 이 순간에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기 도박을 보게 되면 호구에게 먼저 돈을 잃어주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학습시키기 위해서 잃어주는 그 순간에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말고 좀 시원하게 좀 줘봐. 이게 뭐 하는 거 같지도 않잖아 지금. 좋아요. 그럼 내가 9억 넣어드릴 테니까 대신에 형이 책임져야 돼. 그렇습니다. 고마워. 들어가. 차 사장, 나 10억만 줘. 진짜 마지막이야. 형 맡겨놓은 거 얼마 있냐? 18억 남았습니다. 형 맡겨놓은 18억 다 갖다가 놀아. 왜 화를 내? 형 마음대로 해. 형이 왜 내 눈치를 봐?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실컷 질러봐. 야, 다 줘. 마음대로 해.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상승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상승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표 발표가 이어지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완전히 학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매매를 중단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손절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풀이장에서 상승이 이어지고 상승폭이 큰 상태에서 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상당한 갭이 뜨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갭을 메꾸는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고 내렸다가 아래 꼬리를 그리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너무 많이 떠버렸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올라온다면은 제가 매도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98 정도의 매도를 진입했고 내려올 때 수익으로 청산하였습니다. 문제는 길게 가지 않는 점은 원칙 때문인데요. 기준선이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역방향 매매는 짧게 줄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줄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밀집된 상태에서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기준선이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기준선의 정배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역방향 진입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기 전에 23,900 위에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3,900은 라운드 피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위에서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라운드 피겨로 지수가 진입을 하게 되면 못 미쳐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살짝 올려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지션을 구축할 때 3개를 위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개는 아래쪽에 넣어놓고 2개를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를 시켜놔야지, 이렇게 못 미쳐서 하락하는 경우에 이 1개가 잡힌다라는 것이죠. 3개 다 위쪽으로 배치를 시켜놓으면 이런 경우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 매매 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